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예, 오늘 잡 초대석에서는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김미정 센터장님, 그리고 임금채권부 황병호 부장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투데이 접수 시즌2에 나와주신 두 분께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미정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장 김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장 황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걸음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 곳이 이제 직장보육지원센터 그리고 임금채권부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름에서 유추가 좀 가능한데 보육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근로복지공단은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사람,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일터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복지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산재보험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만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직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울, 부산, 대전 세 곳의 직장 보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음으로는 황병호 부장님께서 일하고 계신 임금채권부는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임금채권부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복지사업 부서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하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과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그리고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등 노동자 생계비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업 모두 들어보니까 직장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 맞아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직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설치하는 사업주를 위해 무상으로 컨설팅과 함께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에게는 시설 건립비, 시설 전환비, 시설 개보수비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네. 교재 교구비는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 인건비를 매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에게는 매월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미착 아동을 키우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회사에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던데 네. 이렇게 어린이집이 직장에 함께 있으면 뭐 일과 가정 이렇게 양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인구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은 0.84명으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1970년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사교육이나 일자리 등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맞벌이가 대부분인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 양육 문제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질 높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기업 측면에서는 우수한 노동자들의 경력 단절 예방과 젊은 인력 확보 차원에서
또 맞벌이 가정에서는 일하는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국가, 기업, 노동자의 요구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담을 보육지원센터가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요. 이 설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무 이행률이 90.9%로 대부분의 많은 기업이 설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90.9%면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맞아요. 전국에 그럼 직장 어린이집이 몇 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대략 3만 3천 개소 정도인데요. 이 중에 직장 어린이집은 1,239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4,647개소입니다. 네, 생각보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이 그 네. 중소기업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예.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직장 어린이집 1,239개소 중에서 중소기업이 설치하 운영하고 있는 곳은 147개소로 안타깝게도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저희가 확인해본 90% 그리고 12%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직장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의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에 있어 대기업은 3억을 지원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대기업은 1인당 60만 원이 지원 한도인데 비해서 중소기업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무상으로 지원하는 설치비 운영비 지원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20억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요건이 그동안 우선 지원 대상 기업 7개소 이상에서 5개소 이상으로 구성 요건을 완화하였고 사업주 단체 내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비율도 8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저희가 비용 지원을 착수금과 잔금으로 2번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설치비 지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착수금 지급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공공용금, 차량비 등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내역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개선하였습니다. 네,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좀 어려움들을 덜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란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서 비용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어린이집을 설치한 다음에 참여한 모든 기업의 아동들이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크고 보육 수요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동 어린이집 형태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도 12년부터 최대 20억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공모 사업을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초창기에는 중소기업만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내에 대표 사업주로 나서는 기업도 부족하고 설치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확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에 대기업이나 지자체,
학교 등 여력이 있는 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모델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동 직장 어린이집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모델은 여러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에 대기업이나 지자체, 지역 대학 등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설치 운영 비용을 지원하면서 참여하는 건데요. 이렇게 상생형에 참여한 대기업, 지자체, 대학은 자사 노동자 자녀 보육뿐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자녀 보육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상생형 공동 어린이집 직장,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상생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누가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지자체 협업형, 대기업 상생형, 대학 연계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업형은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여 지역 내 입주 기업 그리고 지역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기업 상생형은 대기업이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 비용을 분담해서 협력사 등 다수의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 설치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대학 연계형은 대학이 대표 사업주가 되어 대학 부지 등을 활용하여 학교 교직원과 인근의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이 같은 상생형 어린이집이 공단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 대상자 공모에 참여하셔서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셔야 합니다. 선정된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의 90%,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네. 설치비 외에도 교재 교구비는 구매 비용의 90%,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에도 매월 인건비와 분기별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혹시나 이런 지원을 받고 싶지만 아직 받고 있지 못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공단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설치 계획에서부터 개원, 운영에 이르기까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설치 계획에서부터 개원까지 담당자를 통해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임금 채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황 부장님. 네. 자, 이 사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원을 해준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대지급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전의 최단금 명칭이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바뀌었고요.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산 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급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간이 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로복지공단 지원 사업들을 제가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모든 노동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지급금 역시 또 신청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 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자가 파산 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지방 고용노동관세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곳에서 이 임금 체불을 당했다 이럴 때는 어떤 요건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이 있거나 네. 지방 고용노동관세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데 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세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맨 나중에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 판결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거나 맨 나중에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세 진정 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을 때 모든 재직 노동자가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액이 시간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금년의 경우 시간급 9,592원 미만인 노동자가 지급 대상이며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어떻게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인 노동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서 계속 재직을 하면서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퇴직 상태라면 소득액에 상관없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체불된 금액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네. 퇴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며 상한액은 도산 대지급금 2,100만 원, 간이 대지급금 1,000만 원입니다. 재직 노동자는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지방 고용노동관세의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돼야 할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며 상한액은 700만 원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빨리 좀 청구를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대지급금은 3개월만 보장이 되고 재직자 대지급금은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한 번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세 진정 등을 빨리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직 노동자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임금 체불이 계속되어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진정 등을 제기하여 퇴직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외에도 융자 사업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융자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네,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융자 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은 노동자에게 지급, 상환은 사업주가 하는 사업주 융자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노동자 융자가 있습니다. 네, 이 사업주 융자와 노동자 융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주 융자는 어떤 분이 신청 가능하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이 체불되어야 하고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융자 대상이 됩니다. 융자 금액인 사업장당 1억 원,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고 금리는 연 2.2에서 3.7%,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 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노동자 융자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노동자가 대상이며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경우 융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융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이고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단 신용보증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증료는 연 1% 별도 부담입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처럼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융자를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융자 신청 어떤 신청 절차가 좀 필요한가요? 네,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융자 대상 사업주 확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저희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노동자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하시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근로복지공단의 다양한 노동자 복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의 끝 마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미정 센터장님. 네. 공단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단과 민간이 힘을 모은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사례를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그리고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 발굴 등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황병호 부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임금채권 보장 사업은 더 넓은 보호, 더 빠른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13일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어 재직 노동자 대지급금 도입, 법원의 확정 판결 등 없이도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여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이 체불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